당첨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커트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제한 시간이 30초나 1분 이렇게 짧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거를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몇 천만 원이 오고 가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전문가 베니아 김태훈입니다. 저는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을 썼고요. 현재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청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약이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기준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고 그 다음 주에 아파트 청약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당첨자 발표가 나고요. 그곳에는 이제 정당 당첨자가 있고 예비 당첨자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그 서류 접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정당 계약을 시작하죠. 정당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완판이 되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에게도 순위가 오고 그 이후에도 이제 완판이 되지 않으면 흐림 안에서 뭐 자녀 세대, 죽줍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순번이 오고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미분양, 뭐 이렇게 할인 분양, 뭐 이렇게까지도 되죠. 그 일정이 대략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청약 가점이 높고 특별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제 당해 요건이나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 세대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맞춰놔야 되고요. 그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맞춰놔야 내가 1순위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청약자 조건이랑 좀 거리가 많이 멀다라고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자금이나 아니면 정보 싸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쯤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선착순이나 뭐 자녀 세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있고 상담 전화가 왔을 때 아니면 뭐 어떤 카톡이나 문자가 왔을 때 바로바로 결정해서 뭐 계약금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입장에 따라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 책에도 적어놓은 거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해봤던 그 경험담을 담아놓은 건데 대출 순서만 조금 잘 정해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나 금리에서도 좀 그 이율에서 유리하거든요. 제가 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냥 우리 뭐 이렇게 1금융권, 우리 시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 이후에는 2금융권, 뭐 이렇게 지방은행이나 뭐 그런 곳에서 받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많이 또 이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이렇게 인터넷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했던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약관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것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 보험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청약통장 예치금을 가지고 그 예치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00만 원을 예치금을 뭐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을 예치금을 넣었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실제로 100%까지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2% 후반, 3% 초반 이율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을 3% 이율로 대출 받으면 한 1년에 30만 원이고 한 달에 25,000원 꼴이잖아요. 25,000원 꼴이니까 사실은 커피 5잔 정도만 한 달에 아껴도 1,000만 원 예치금을 넣을 수 있고 예치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그 높은 평형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약관 대출이 있고 또 저는 이제 나아가서 그 P2P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 P2P라는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았었고 제가 현재까지 그때까지 받았던 건 다 그 신용 등급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 금리만 높았던 것들 그렇게 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대출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깔고 있었던 그런
주택의 보증금을 줄여서 예, 뭐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가족과 합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계약금, 투자금을 마련을 했었죠.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 봤는데 이게 크게 나눠서 이제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좀 판단하는 그 가치, 비중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기, 보합기라고 하면 뭐 지금같이 약간 심리가 위축되는 시점이겠죠. 예,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교통, 일자리. 예, 어떻게 보면 교통과 일자리는 거의 한 몸이죠. 예, 일자리를 가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학군, 네, 뭐 인프라, 예,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중치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고요. 전통적인 네. 그 프리미엄 조건들이 네, 근데 그런 요소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게끔 막는, 지지하는 역할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사실은 이제 상승기라고 했던 작년 한 해, 그때 이제 그 상승하는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면 뭐 교통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나 이런 것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 좀 부수적인 뭐 어떻게 보면 뷰가 잘 보인다. 네네네. 네, 지금은 이제 좀 분위기가 주춤하면 뷰는 또 우리가 시야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네네네. 뭐 뷰나 아니면은 그냥 금액 자체가 저렴하거나 아니면 대출이 많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래가 많이 되거나 뭐 전세가율이 높아서 투자금이 작거나 약간 좀 그 본질에서 벗어난 투자 요소 예,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약은 뭐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청약 정보나 일정 보기엔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 관련된 입지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린 사이트는 호객노노나 그다음에 카카오맵,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부수적인 뭐 빅데이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초보자들은 그 빅데이터 사이트들이 되게 보기 좋고 정보가 많이 녹아져 있어서 좋긴 한데 그런 사이트들의 단점은 이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사이트는 인터페이스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바로바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냥 그 로우 데이터 위주로 그냥 지도를 많이 보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이트들 위주를 저는 추천합니다. 현재는 사실 모델하우스를 과거처럼 이제 자주 많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주로 이제 전화나 온라인 예약하고 방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동시에 입장이 가능했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줄을 이제 관심이 높은 단지는 줄 서서 들어가는 시간만 뭐 1시간, 2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제가 당시 했던 것은 이제 아이가 당시 어려서 아이를 얻고 이제 그 영유아 동반은 이제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받기도 했고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 뭐 아이가 있으면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 이제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면 많이 분들이 보시는 게 그냥 인테리어 보고 뭐 기념품 있으면 뭐 같이 참여하고 그냥 잘 봤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 많아요. 저는 그러진 않고 상담사분이랑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 청약 자격이 이러이러한데 맞나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먼저 물어볼 것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먼저 빠르게 물어보고 이제 돌아오죠. 근데 물어볼 때는 저는 이제 청약 자격,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넣었다가 그 잘못 넣으면 그 청약 자격에 제한이 걸리니까. 그리고 인근의 호재, 그 상담사분들은 그 브리핑을 다 미리 사전에 받잖아요. 인근의 호재가 뭐가 있는지 받고 또 그 단지의 로얄동 로얄층, 나중에 이제 자녀세대나 선착순이 나왔을 때 정말 제한 시간이 30초나 1분 이렇게 짧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거를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몇 천만 원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서 좋고 여기는 뭐가 있어서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교육 받으신 상담사분께 이제 좀 팁을 얻고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가 나오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꼭 연락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담사분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명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좀 돌아오고 이제 단지 배치도가 이제 실제 모델링화 돼 있어요. 현장에 가면 그런 것을 보면서 실제로 여기가 좀 로얄동일 것 같다, 로얄층일 것 같다 이런 것은 이제 미리 체크해 놓고 이제 돌아오죠. 사실은 뭐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100% 체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만 이제 확인 못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뷰나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요즘에 그 직방이라는 사이트에서 어플에서 그 일조량이나 뷰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 앱의 기능을 통해서요? 새 아파트 위주로 그 확인이 가능한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가 당첨된 동호수의 그 세대 내에서 그 외부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좀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지역은 그 인근에 뭐 공군 기지나 비행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비행기가 큰 소리로 드나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원이나 뭐 병점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현장에 안 가보면 아예 모르죠. 그런 이슈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커뮤니티 카페 왜냐하면 거기 당첨되신 분들이 여기는 계약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별로고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계약하기 전에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자격사항이고요. 왜냐면은 내가 부적격이 되면은 1년간 또 채용을 못 하니까 내 자격사항이 혹시나 실수는 없는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신혼부부 특별연금 넣을 때 소득 기준이나 또는 뭐 내가 무주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속받은 주택이 있었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회를 미리 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이제 청약을 1년 동안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나 있는지 모집 공고문을 그 부분만 사실 전부 볼 필요가 없거든요.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금 계획이 이제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단지 그 아파트 타입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나 9억이 넘으면 중도금대출이 원래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억을 3년 동안 내가 잔압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도 봐야 되니까 이제 자격사항과 금액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떠올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는 자녀 수가 많잖아요. 부양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25평이나 뭐 18평 이런 것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면 그것에 넣으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34평이 오히려 약간 쏠림 현상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역발상으로 해서 나랑 같은 조건이면 어디에 넣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알면서도 이제 그 욕심이 잘 안 버려지는 게 특별연금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까 이제 계속 좀 기다리는 거죠. 나한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당첨되겠다라고 이제 약간 이런 이제 그 기준이 내 욕심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혼부부는 반대로 이제 작은 평수에는 살 수 있는데 그 자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분양가 서울은 평당가가 높으니까 자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금액이 좀 비싼 평형 뭐 30평, 34평, 뭐 25평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금액이 적은 곳에 쏠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입장에 따라서 나라면은 이걸 넣을 것 같은데 뭘 넣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제 좀 정답을 찾기 쉬울 거고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은 그 지하철이 굉장히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잖아요. 차량 그 주차 난도 심하고. 근데 이제 지방은 반대로 지하철을 잘 타지 않고 주로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좀 지방광역시가 자녀 수도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고, 그래서 서울은 25평이나 뭐 이런 거의 수요가, 그러니까 작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지방은 적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규제가 풀리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전 순간순간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다, 뭐 나는 뭐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통장을 그냥 해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통장은 가입을 하시고 그냥 불이익을 하지 마시라. 그러면 나는 뭐 전혀 불이익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엄청난 큰 기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조정 지역의 청약 조건과 비조정 지역의 청약 조건은 뭐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이 현재는 조정 지역인데 이게 갑자기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면 원래는 내가 아예 청약을 넣을 수 없다가도 이제 바뀌면서 넣을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조정 지역도 전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기회가 오는데 나는 통장이 없다면 아예 넣을 수도 없어서 일단 온 가족의 통장을 일단 미리 마련하시고, 예, 또 유주택자는 또 세금이나 대출도 또 고려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